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수능 영어 간접쓰기 유형 35번, 39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간접쓰기 유형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도 진짜 어려웠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우리는 어떤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명시적 단서로 알고 있는 뭐 search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부분도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내용의 일관성, 소재 일관성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예민하게 캐치하지 않으셨다면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더더욱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5번부터 가볍게 보고 갈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이전에서 소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Actors, singers, politicians, and countless others recognize the power of human voic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 목소리의 힘을 인정합니다. 뭐로 인정하냐면 as a means of communication, 소통의 수단으로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learn to control your voice,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고 그거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 합니다. 뭐하기에 있어서요? 커리어 선생님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오케이, 이 지문은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거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The more confidently you give instructions,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인스트럭션을 줄수록 the higher the chance of a positive class response,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답니다. 긍정적인 교실의 반응이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 있게 지시를 내린다는 건 목소리를 통제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2번 볼게요. There are times when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loudly will be very useful.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프로젝트하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던져요. 그러니까 크게 목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will be, 그리고 이게 되게 유용할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일할 때요. And knowing that you can cut through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is a great skill to have.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시끄러운 교실이나 디너홀이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 시끄러운 것들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좋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목소리를 활용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In order to address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should search for a solution together. 자, 어떤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교에서요.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건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겁니다. 소재의 일관성을 따지면서 가면은 다 풀 수 있는 게 흐름 문제이고 순서 문제이고 삽입 문제인 거예요. 자, 4번이나 5번 봤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목소리를 잘 사용하지 않기를 되게 가끔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웬만하면 피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권위적이고 조용하고 권위적이고 measured tone, 좀 다듬어진 톤은요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번만 시끄러운 교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6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exhibits kind of flexibility that evolutionary biologists call adaptive plasti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워터플리라는 종이요, 어떤 유연성을 보여준대요. 유연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응 가속성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플라스티서리를 모르셔도, 물론 이게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플라스티서리를 몰라도 그냥 적응과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유연성과 적응과 관련된 것이구나, 워터플리가. 근데 이제 A를 한번 가볼게요. That's a clever trick. 그거는 트릭입니다. 되게 명쾌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트릭. 왜냐하면 producing spines in helmet is costly. 어떤 척추와 헬멧을 만드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쵸? 그죠? 그리고 이 트릭이 뭔지에 대해서도 뭐 나올 만한 내용도 없었고요. 이제 B로 가봅니다. 만약에 새끼 워터플리가 어떤 성체로 발달한다면 어떤 물에서, 근데 어떤 물이냐면요, 어떤 생물의 어떤 화학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생물이냐면 워터플리드를 먹는 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는 애의 화학적인 성분이 물에서 감지가 되면 이것은 헬멧과 스파인, 척추를
만듭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꾸니까 flexibility 괜찮겠죠. 연결될 수 있고. C도 한번 가볼게요. So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 여기 가소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소성이 나왔고 이것이 적응입니다. 오케이, adaptive 나왔으니까 적응 괜찮네요. 특징인데 they came to exist in a species, 어떤 종에서 발견되는데 because it contributed reproductive fitness, 이게 번식의 적응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고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왜냐면 여러분 소재 일관성을 가셔야 돼요. 소재 일관성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C에 보시면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 끝에는 이런 플라스틱서리는 되게 도움이 된답니다. 적응에 있어서요. 만약에 충분한 변화가 있다면. 어디? 환경에. 그러니까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 안 나오고 많은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C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로 갔을 때도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 B로 갔을 때도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 그럼 워터플레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 워터플레이 관련 얘기 하다가 B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재의 일관성, 워터플레이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워터플레이가 성체로 발달하는데 그 물에 어떤 자기 포식자의 케미컬이 있다면 헬멧과 스파인을 기른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워터가 그 주변에 있는 물이 그런 포식자의 화학적인 흔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클레버, 되게 똑똑한 트릭인데 왜냐하면 producing spines in helmet is costly. 이런 걸 만드는 게 비싸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헬멧이랑 스파인을 기르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곳에서는 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얘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전히 워터플레이에 대한 얘기로 계속 가주셔야 돼요. And conserving energy is essential for organisms'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그리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거나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The water fluid only expands the energy needed to produce spines and a helmet when it needs to. 워터 플루이드는 오직 씁니다. 에너지를. 근데 스파인과 헬멧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씁니다. 언제요? When it needs to. 필요할 때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 적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소성이 여러분들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 이 B에서 A로 가는 이 모든 맥락을 가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만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종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적인 얘기로 시작했다면 C로 먼저 갈 수 있겠지만 워터플레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워터플레이가 하나도 없는 이 부분은 바로 올 수가 없어서 B로 가고 B랑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워터플레이 얘기 A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소재의 일관성입니다. 소재의 일관성. 37번도 한번 볼게요.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t pricing used by lawyers. 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인데 결과 중심의 가격 책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이게 누구에 사용돼요? 로이어에게요. 변호사에게요. 이제 A로 가면 therefore가 나오는데 therefore가 무조건 마지막에 나올 필요 없지만 진짜 아무것도 뭣도 없는데 therefore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걸릅니다. B. By using continuous pricing. 오케이. continuous pricing 이렇게 연결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Clients are insured. 소비자들은 보장받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케이. 이제는 B에서 continuous pricing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고객의 얘기로 넘어가고 있죠. 고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로 가볼게요. Continuous pricing, 여기도 똑같아요. 또다시 나오고 The major way, 주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개인적인 상해나 특정한 소비자 케이스들이 청구되는, 가격을 청구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B에 가서 바로 이렇게 고객 얘기를 가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contingency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 그거의 타겟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고객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누구에게 맞는지 나오는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In this approach, lawyers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until the case is settled. 이런 접근에서요. 자, 변호사들은 돈이나 지불을 받지 않죠. 그 사건이 합의가 될 때까지요. When they're paid a percentage of the money that the client received. 그때 그들이 돈을 받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어떤 고객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요. 자, 그러면 이제 A로 가냐 B로 가냐? therefore 맨 마지막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나오기 좀 애매한 거지 두 번째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직 결과, 그 고객에게 favor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좋은 일에 있어서의 결과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상이 되는데 누구한테 보상이 되겠습니까? 고객에게 보상되겠습니까? 고객에게 좋은 일로? 아니죠. 로이어에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 겁니까? 로이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B로 가나 A로 가냐, 그럼 continuous parsing 둘 다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더 continuous parsing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는 거, 여기는 바로 클라이언트로 가니까 C로 가시고, C로 갔을 때 계속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이어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A냐 B로 갈 때 로이어 얘기를 하는지 소비자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로 갔을 때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페이버에서 받은 결과가 로이어한테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갑니까? 이런 고객의 관점에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B로 전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순서가 계속해서 원래는 이 C의 후반부와 A의 전반부가 연결되어 있어야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걸 잘라내요. 잘라내서 이 노란색 이야기를 여기도 섞고 파란색 얘기를 여기 섞고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을 법한 거를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재 일관성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this나 such 같은 거를 중심으로만 보는 거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기르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영어 시험에서 이런 방법들을 채택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원 쪽에서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 우리 흐름 문제도 한번 볼게요. 흐름 문제는 이렇게 쭉 위에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다가 단절이 생기면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 추세는 또 어떠냐? 단절이 없습니다. 단절이 없는데 그래도 읽으면서 소재 일관성에 주의해서 읽으면서 마지막 쪽에 단절이 같은 게 있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면 쭉 읽다가 마지막에 읽어보시고. 자, 파크 공원이 모양을 취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심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관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Once parks are in place, there are no inner stage. 일단 공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inner트 솔직히 모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뭔데요? Their purposes and meanings are made. 그들의 목적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요? 플래너와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의해서. 오케이. 공원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문화적인 관심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플래너나 파크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Moments of park creation are particularly telling. 자, 공원을 만드는 그 순간이 특히나 텔링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네, 비밀을 말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they reveal an actualized idea about nature and its relationship to urban society. 왜냐하면 그것들은 드러내고 현실화시킵니다. 아이디어를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요? 자연과 그의 도시사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사용자들 혹은 플래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자연과 도시사회의 관계를 나타낸답니다. 사실 what distinguishes a park from the broader category of public space is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that parks are meant to embody. 구분하는 겁니다. 공원을 더 큰 카테고리인 공공장소와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표시입니다. 자연의 표현이요. 공공장소와 다른 공원과 다른 공공장소를 구분하는 건 자연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Public spaces include parks, concrete plazas, etc. 오케이. 공공장소는 공원을 통해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이 공공장소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공원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이런 자연의 것들을 중심 특징으로 가진대요. 오케이. 퍼블릭 스페이스와 공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퍼블릭 스페이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공원 얘기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When entering a city park, people often imagine a sharp separation from street. 사람들이 공원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떤 거리와 자동차와 빌딩으로부터 분리, 날카로운 분리, 예민한 분리를 상상한대요. What's behind this idea? 이런 생각 뒤에 있는 것은 이 생각이 이 생각일 수도 있죠. 분리를 한다는 생각이 이게 뭐냐면 not only landscape architecture's desire 뭘 보여주냐면요. 어떤 건축가의 갈망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갈망이냐면 미적으로 suggestive park spaces 뭔가 제안을 하는 미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공원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much longer history 더 긴 역사가 있었대요. 서야 서구의 생각인데 어떤 서구의 생각이냐면 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와 자연을 되게 대조적인 공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뭐 글이 살짝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럼 이제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냐? 여러분 단절 느끼셨나요? 단절 느끼셨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There's a reason for that.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크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했대요. 자, 우리 서치가 나오면 그래도 얘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앞에 분명히 느낌을 가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서치 필링이라고 나온다 해서 앞에 필링을 그대로 또 쓰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맥락상으로 필링을 유추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럼 바로 여기 4번 다음에 있는 파크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되게 분리를 상상합니다.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기반으로 가되 단절이 없다면 얘를 보고 가장 적절한 데에 넣어주는 게 이제 정말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도 한번 볼게요. 자, negotiators should try to find ways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협상가들은요, 계속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어떤 큰 이슈를 작은 이슈로 쪼개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러라고 부른대요.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어떤 문제들인데 어떤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애들은 슬라이스하기가 쉽대요. 쪼개기가 쉽다는 거죠.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어떤 셀 수 있는 쪼개기가 쉬운 케이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보상 요구요. 이거는 뭐로 나눠질 수 있냐면 시간당 센트, 한 센트씩 증가하는 보상 혹은 lease rate, 어떤 대여 비용인데 이게 뭐로 이제 quote, 인용될 수 있냐면 한 평방당 1달러로 다 지금 어때요? 어떤 측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qualitative, measurable unit 괜찮습니다. 연결돼요. 3번 볼게요. When working to fractionate the issues of principle or precedent, parties may use the time horizon. When this principle goes into effect or how long it will last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자, 뭐에 대해서 작업할 때요? 어떤 문제들을 쪼개는데 뭐의 문제냐면 원리, 추상적이죠. 원리나 전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쪼개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사자들은 그 시간 호라이즌을 쓴대요. 호라이즌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평선? 지평선? 근데 시간 지평선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는 겁니다. 언제 그 원리가 실효가 될지,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실행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것이 지속될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쪼개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another approach가 나옵니다. 다른 접근법은 뭐냐면요. is to vary the number of ways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 그 방법들을 되게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이게 과연 다양화시키는 건지 한번 볼게요. 회사는 어떤 Family Emergency Leave Plan, 가족이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휴가를 나가는 플랜을 줍니다. 그게 뭐하냐면 직원들로 하여금 기회를 허락한다는데 어떤 기회냐면
to be away from the company. 회사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동안요? No longer than 3 hours. 3시간 이내로요.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만요. 뭘 위해서? For illness in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직계 가족을 위해서. 직계 가족의 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화한다라는 새로운 시도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사실 나오니까, 그쵸?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얘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자, 합의를 보기가 쉽대요. 뭐 할 때요? Settlement terms. 어떤 합의 조건이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 in the future. 아하, 실행될 필요가 없을 때요. 미래에 한 달 동안이요. 오케이. 분명히 그럼 얘는 시간과 관련된 건 맞아요. 맞죠? 한 달까지 실행이 안 된다면 훨씬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한 달 이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 시간 이후니까 1, 2번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정량적인 거니까. 3, 4번에서 골라야 되는데 3번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정량적이지 않고 뭔가 원리와 같은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타임 호라이즌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3번도 안 돼요. 4번은 어떠냐? 4번이 되려면 이제 이 얘기가 노란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이 되려면 이 얘기가 파란색이 돼야 돼요. 파란색이 된다는 건 얘가 다른 거를 시도하는 게 돼야 돼요. 근데 보면 얘가 한 달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디랑 맞냐면 goes into effect. 언제 그것이 실효가 될지,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지속될지에서 언제 그것이 실효가 될지랑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얘는 딱 4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소재 일관성인데 이게 말만 소재 일관성이 사실은 글 전체를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해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쓰기 유형 해설을 다 봤고요. 우리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유형, 어법이랑 어휘, 그리고 장문 2문제짜리 거기 어휘 유형들 같이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